이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서 취업 유발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진짜 자그마치 명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야, 그 인구 140만 정도 되는데 광주 인구가 명이면은 이거야말로 광주형 일자리다. 네, 우리가 왜 의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다반사의 진행을 맡은 서인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정치활동을 의정활동이라고 하죠. 의정다반사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의정활동을 함께 읽는 의정다반사, 두 분의 활동가를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21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황범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자치 21의 마스코트 장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전제가 되는 기능이죠.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 기능을 바탕으로 자치 입법 기능과 행정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인수님 혹시 자치 입법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국가나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근거되는 법령이 필요한데요. 최상위 법은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는데요. 결국 지자체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바로 조례라는 이름의 약속인데요. 의회는 이 조례를 만들거나 또 그것을 수정하는, 또 그것을 자치입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가 입법 기능을 통해서 만든 근거 법령이 있다면 이제는 행정이, 즉 시청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이 연결됩니다. 조례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정해진 예산으로 적절하게 꾸리고 운영하는지 등의 일상적인 점검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해의 예산과 결산을 점검하고 의결하는 역할까지를 행정 감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양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시의원들의 일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행정감시 기능이 핵심인데요. 행정감시 기능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의회를 좀 들여다볼 많이 여유가 없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뭐냐 도대체 행정감시라는 게 마치 이 쌍안경을 두고 시청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핵심은 결국에 시의회 일정표를 보면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와 의회 운영위원회가 먼저 있고요. 그 뒤로 각종 상임위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반론을 발표하는 좀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사실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의원 명의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집행부의 자료에 대해서 뾰족한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자신만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이 행정감시 기능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입법과 행정 감시를 한다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니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님. 예. 지난 2022년 11월 29일에 있었던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그러니까 올해 광주광역시청이 사용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이전에도 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이 너무 낡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낡은 가구들을 한번 바꾸자라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정다은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당시 맡았던 황인채 회계과장이라는 분이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내구현안 도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총 얼마 필요하세요? 300개 정도만 한 6천? 2억 필요하셔서 2억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예산실에? 저희가 욕심은 2억인데요. 그냥 1억 정도만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랍니다. 1억 더 추가해야 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급 공무원이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제출한 근거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바로 가져와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기한한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으니 이 공무원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욕심 같아서는 2억인데 그냥 1억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한 다음 아니랍니다, 1억 더 추가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이 정다은 의원까지 모두 함께 다 함께 웃어버리고 끝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같이 웃었어요.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시트콤 상황 같아가지고 다시 웃어버렸는데, 이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은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제시는 안 되고요. 어이가 없는 거는 징역 편성까지 된 다음에 상임위를 통과해버립니다. 저도 사실 보고 당황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시트콤처럼 마냥 행복하게 웃기에는 그 1억이 쉬운 돈은 아니기도 해서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적절하지 않은 태도였다라고 보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용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의회 예산심의라고 하는 거는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사적으로 협상을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시민들이 보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의원은 자신이 잘 아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중요하다 싶으면은 공개적으로 설명을 받아둘 필요도 있고, 또 반대로 의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정보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고, 공무원의 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예산안이 통과된 거예요? 글쎄요,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의 생각은 아마 뭔가 합리적인 뭔가가 있었겠지, 설명이 아마 제시됐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게 설명이 제시가 안 되면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제시가 안 되면은 이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억 더 추가해야 된답니다 한 다음에 징역 편성 돼버린 거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 굉장히 문제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까지 시민들이 유추하고 상상해가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굉장히 여러모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을 리가 없다. 더 직접적으로는 어떤 언론사 기자라던가 뭐 정치평론가라던가 뭐 누가 됐든 이 장면을 설마 누가 보겠어, 이런 확신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왜 의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 행정감시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예산에 어떤 큰 부정부패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마 뭐 공무원들 가구를 배치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거대한 음모가 있거나 이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면을 보면서 이걸 아무도 안 보고 있구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고, 이런 확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반성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수님은 어떤 장면을 인상 깊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11월 3일, 11일 무려 2차례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대구 공동아시안게임 유치건인데요. 먼저 이 건의 시작은 행정사무감사 더 이전인 10월 7일 교문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유치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부터입니다. 이런 국제행사 유치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회의 최종 동의안의 상정 이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수정 위원이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김 친목으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의원님, 우리 잠시 정회를 좀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인데요. 청취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회 시간에 충분히 저희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들어갈까요? 의사일정 제6항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상임위 올라가게 됐어요. 네? 무슨 말이죠? 아니 통과가 되었다면 중간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를 뭐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주거나 뭐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라는 정도의 안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은 이제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이렇게 밝혀지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이기순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10월 안에 행정 절차 마무리해야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1월도 가능하고 12월도 가능한데 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이렇게 따졌던 의원의 발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국제대회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용역 보고서인데요. 용역 보고서도 허위 내용과 부실함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요. 지적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광주 시민을 4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유치에 찬성한다 내용이 87.9%였고요. 근데 이 표본의 숫자가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풀어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구성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성한 사람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의심입니다. 야, 87.9%. 그 뭘 가지고 우리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게 찬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죠. 압도적이죠. 네.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400명이 광주 시민 143만 명을 대표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10월에는 없었던 자료가 11월에 갑자기 나타나진 않았을 텐데 의원들이 받아보지 못한 건지 여러 가지 한 달 만에 뭐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다. 아, 네. 네. 400명이니까요. 네. 네. 한 달이면 가능하죠. 400명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거였어도 문제일 것 같고요. 미리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그냥 통과가 됐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11월 11일 날 이제 교문위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날은 이제 이기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지적된 내용은 진짜 저 보고 좀 놀랐는데요. 가장 황당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서 취업 유발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몇 명 정도 예측했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명 되면 진짜 많이 된 거죠? 글쎄요, 한 뭐 2만 명? 2만 명? 2만 명 어떻게 2만 명? 좀 이렇게 통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측했던 광주 취업 유발 인원은 진짜 자그마치 96만 명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인구 140만 정도 되는데 광주 인구가 그중에 96만 명이면은 이거야말로 광주형 일자리다. 아니 그러게요. 400명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87%나 찬성한 이유는 취업 유발 인구가 96만 명이었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네. 찬성할 만하죠. 네. 실제로 96만 명의 취업 인구가 유발된다면 어르신이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광주 시민 모두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 답변을 했던 책임연구위원이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아주 간편한 답변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큰 화제거리가 하나 떠 있었는데요. 이때 이른바
갑질 논란의 문제인데요. 네, 같은 회의에서 발생했어요. 그때 갑질 논란을 담당했던 의원이 심철희 의원이거든요. 심철희 의원의 태도가 굉장히 뭐 고압적이었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노조 반발과 그리고 이 반발을 더 부채질한 시청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때문인지 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뜨거운 감자였던 아시안 게임보다는 심철희 의원의 태도가 갑질이었는가 아닌가가 행간기관의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이 뭔가 이른바 디코이를 던졌다.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태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논의가 필요한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포장지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것들이지 않나요? 어쩌면 시에서 일부러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의심 좀 해봅니다. 소설이죠, 소설. 여기에 소설. 네, 어쨌든 일이 이 지경까지 됐으면 이제 아시안게임 문제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의회는 이제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재구성과 시민여론조사 재실시, 그 다음에 합동공청회 시행을 조건으로 본회의 유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냥 하자는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결국 올해 2월 6일 본회의에서 이 유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시행이 조건이라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시민들이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또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행정감시의 역할을 의회가 아니라 시민에게 다시 요구하게 되는 모양새이기도 하네요.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안게임, 뭐 빅스포츠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했을 때 무리하게 이렇게 빅게임을 유치하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가 인천시한테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걸 고스란히 이제 인천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광주도 사실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지자체장에 지적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면 우리 광주도 인천과 다르지 않게 무거운 짐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사실 이미 낸 세금을 써서 앞으로 낼 세금을 더 늘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 주신 사례가 모두 행정 감시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범량님 혹시 입법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한번 문제가 됐던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경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런 내용의 조례라던가 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책임이 회피가 되는 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따져보면은 다른 규정들을 잘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될 만하지만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 문제를 조금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광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경비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좀 그런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광주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규정들이 촘촘하게 방어망을 형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우리의 생활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의정 다반사, 오늘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볼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자로도 맨날 받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또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확성기 들고 차로 이거 하고 다녀요. 2차 대전 느낌이 좀 나요. 네, 바로 지금
이제 제한급수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 동복댐이 지금 물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후 위기를, 이 동복댐 문제를 시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지 좀 귀추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단순한 시민의 절약이나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큰 문제들이 매우 많죠. 의회와 행정이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량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있었던 강기정 시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기정 시장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사태를 두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것은 화풀이식 예산 남용이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은 광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같은 당 분들이 시장도 하고 시의회도 하는 곳인데 저는 정말 아주 깜짝 놀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일 수가 있나 싶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 3월 추경 예산 심의 때 전부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과연 강기정 시장의 이러한 강경한 발언, 저는 진격의 강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격의 강기정에 맞서서 시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꼼꼼히 예산을 따졌는가, 아니면 그냥 넘겨줘 버렸는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그 역할은 다르더라도 시민의 안전한 삶,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존재 이유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각자의 명분과 실리에 앞서서 존재 이유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균형 있게 해내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의정 다반사는 투명하고 밀도 높은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